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인생에서 정말 특별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남편의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다라는 제목에 어쩌면 평범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강렬하고 극적인 전환점이 되었던 경험담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울림이나 깊은 공감을 선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이 긴 여정의 실마리를 풀어내야 할까요? 결혼 초. 저희 부부는 여느 신혼부부와 다를 바 없이 사랑과 기대로 가득 찬 나날을 보냈습니다. 서로의 모든 것이 새롭고 설렘 가득한 시간들이었죠. 손을 잡고 걷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고 사소한 대화에도 웃음꽃이 피어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고 특히 사랑스러운 아이가 저희 부부에게 찾아온 이후 제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출산과 함께 시작된 육아와 살림은 제 하루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제 모든 에너지는 오롯이 가족에게만 집중되었습니다. 물론 아이와 남편을 향한 제 사랑은 변치 않았고 오히려 더욱 깊어졌지만 문득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노라면 예전에 생기 넘치던 저 자신은 온데간데 없고 어딘가 지치고 잃어버린 듯한 그림자 같은 제가 서 있다는 걸 깨닫곤 했습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마치 미리 정해진 각본처럼 흘러가는 하루는 저를 옥죄어 오는 듯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이의 밥을 챙기고 어린이집에 보내고 산더미 같은 집안일을 처리하고 저녁에는 또다시 아이를 돌보고 재우는 일과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잠시라도 쉬어갈 틈 없이 돌아가는 이 톱니바퀴 같은 하루하루는 저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지치게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제가 한때 열정을 쏟았던 취미 생활이나 친구들과의 유쾌한 만남은 이제 꿈에서나 가능한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이름 앞에는 항상 누구 엄마, 누구 아내라는 수식어만이 붙는 것 같아 씁쓸함을 넘어선 존재감 상실감에 시달릴 때도 많았습니다. 저라는 개인이 사라지고 오직 역할만이 남아버린 것 같은 공허함이 저를 덮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마 아이가 한참 에너지가 넘치던 소위 악동이라 불릴 만한 시기였을 거예요.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고 놀아주느라 제 몸은 이미 진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온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고 어깨에는 세상의 모든 짐을 진 듯한 피로가 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고 돌아왔지만 제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대신 거실 소파에 몸을 푹 파묻고 TV를 보며 피곤한 기색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서운함과 답답함, 그리고 억울함 같은 감정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뭘 했는데? 나도 힘들고 지쳐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군분투해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따라 남편의 무심함이 더 크게 다가왔고 제 마음의 저울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까스로 아이를 재우고 침실에서 나와 거실로 향했을 때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휴대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이 감정들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제가 생각해도 어딘가 불안정하고 울먹이는 듯 했습니다. 여보, 요즘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없어지는 것 같아. 내 자신이 사라지는 느낌이야.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휴대폰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마치 대수롭지 않다는 듯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뭐가 힘들어? 다들 그렇게 살잖아. 너만 힘든 거 아니야.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모든 감정들이 마치 둑이 터지듯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 거 나도 알아. 나라고 모르겠어. 그런데 나는 나대로 너무 힘들다고. 나도 좀 쉬고 싶고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 나도 숨 좀 쉬고 싶다고.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격앙되었고 결국 뜨거운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버렸습니다. 제 감정은 이미 통제 불능 상태였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들고 있던 휴대폰을 조용히 내려놓고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순간 당황스러움과 함께 어찌할 바를 모르는 기색으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며 제 마음속 깊이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 얼마나 지치고 외로웠는지, 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느껴졌는지, 그리고 예전에 활기 넘치던 저를 되찾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말이죠. 저는 제 속에 웅크리고 있던 모든 아픔과 서러움을 토해냈습니다. 제 이야기는 한없이 이어졌고 남편은 말없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모두 들은 남편은 잠시 동안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은 제게는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의 침묵이 저에 대한 비난이나 불만, 혹은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군다는 의미의 질책이라고 생각했어요. 역시 내 마음을 몰라주는구나. 괜히 감정을 쏟아냈나. 이럴 바엔 말하지. 말걸 하는 후회와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내 소파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나지막하지만 동시에 그 어떤 말보다도 단호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몰랐어. 내가 그렇게까지 힘들어하는 줄은 미처 헤아리지 못했어. 그리고 미안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찾고 싶다면 그건 결국 내가 스스로 해내야 할 일이야. 아무도 너 대신 너 자신을 찾아줄 수는 없어.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내가 직접 찾아 나서야만 해. 나는 그 옆에서 너를 응원하고 내가 넘어질 때 손잡아 줄게. 하지만 내가 먼저 시작해야 해. 그 한마디가 제 머리를 띵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과 함께 정신이 번쩍 드는 느낌이었죠. 내가 내 자신을 찾고 싶다면 그건 결국 내가 스스로 해내야 할 일이야. 남편의 말은 단순한 조언이나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안에 깊은 잠에 빠져있던 무언가를 강력하게 일깨우는 마치 깨달음과도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남편이나 주변 사람들이 저를 알아주고 먼저 손 내밀어 도와주기를 막연히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의 말은 제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바로 저 자신이며 제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역시 저 자신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말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고 밤새도록 곰곰이 생각하며 제 삶의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삶을 근본적으로 돌아보고 저의 존재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먼저 움직이고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가 무엇을 좋아했었는지, 어떤 일에 진정한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꼈었는지 차분하고 깊이 있게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고 사소한 것부터라도 용기를 내어 변화를 시도하기로 결심했죠.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였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한 건 바로 저만의 온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밤 아이를 재우고 나면 남편에게 진심을 담아 여보, 딱 1시간만 나만의 시간을 가질게. 이 시간만큼은 나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싶어라고 이야기하고 그 1시간 동안 제가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앉아 생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고작 1시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고 부족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저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었기에 제 마음을 다독이고 지친 영혼을 위로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1시간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소중했습니다. 놀랍게도 남편 또한 약속대로 저를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아이를 데리고 나가주어 저에게 자유시간을 선물하거나 제가 학창시절부터 좋아했던 운동회를 들면 배드민턴이나 수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주고 아이를 돌보아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집안일도 예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쌓여있는 빨래를 함께 개거나
설거지를 깨끗하게 마무리하거나 아이 목욕을 시키고 책을 읽어주는 등 사소하지만 저에게는 엄청난 도움과 위안이 되는 일들을 남편이 기꺼이 도맡아 해주었죠. 그는 더 이상 옆에 있는 사람에게 더 잘하라는 웹 검색 결과의 조언처럼 이제 옆에 있는 저에게 최고의 친구이자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런 작고 소중한 변화들이 하나둘씩 쌓여가면서 제 삶에도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활기와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지만 육아와 살림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했던 그림 그리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삐뚤빼뚤하고 서툰 그림들이었지만 붓을 잡고 흰 캔버스 위에 색을 칠하는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과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온전히 제 내면의 세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제 그림을 보며 순수하게 활짝 웃어주는 아이의 모습은 저에게 또 다른 행복과 끊임없는 영감을 주었고 그림 실력도 조금씩 늘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동네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독서 모임에도 용기를 내어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과 다양한 책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잊고 지냈던 지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어요.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교류는 저의 시야를 넓혀주고 다양한 관점을 접하게 해주었으며 제게 새로운 활력과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제가 독서 모임에 가는 날이면 남편은 아이를 돌보고 저를 기다려주면서 오늘은 어떤 책을 읽고 왔어? 재미있었어? 라며 저의 새로운 경험에 관심을 보여주었고 그것은 저에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 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했던 것은 바로 저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나는 왜 이렇게 희생하고 살아야 하는 걸까? 나는 왜 항상 뒷전일까? 하는 피해의식과 자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제는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있어. 나는 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돌볼 자격이 충분해라는 긍정적이고 주체적인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행복해지니 제 주변의 모든 것들, 특히 제 소중한 가족들에게도 더 좋은 에너지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웃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고 남편과의 대화도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고 미래를 함께 계획하며 서로에게 진정한 의미의 친구이자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웹 검색 결과에서 언급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배우자. 정보 업데이트가 저와 남편 사이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새롭게 알아가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힘든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육아와 살림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활동을 병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때로는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힘든 순간이 와도 예전처럼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스스로를 사랑하고 돌볼 줄 아는 단단한 힘이 생겼고 저를 믿어주고 응원하며 묵묵히 지지해주는 남편과 사랑스러운 아이가 있으니까요. 이 모든 것이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남편의 그 한마디 내가 내 자신을 찾고 싶다면 그건 결국 내가 스스로 해내야 할 일이야 라는 말은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자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나침반이 되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통해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았고 저 스스로 행복을 찾아 나서고 만들어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 소중한 경험을 통해 저는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에게 의존하거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스스로 찾아 나서고 적극적으로 만들어갈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우자의 진심 어린 지지와 믿음은 무엇보다 소중한 자산이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성장을 돕고 함께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삶의 무게에 짓눌려 지쳐있거나 한때 빛나던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나 깊은 공감,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위한 용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온전히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이 행복해야 비로소 주변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행복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힘들어하는 아내나 엄마 혹은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무조건적인 위로나 동정보다는 따뜻한 관심과 함께 내가 먼저 너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원하는 삶을 찾아 나서라는 진심 어린 응원과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건네주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진정으로 상대를 위하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현대 사회에서 좋은 남편의 기준이 단순히 부양의 책임을 넘어 아내와 함께 성장하고 감정적으로 지지하며 가사를 분담하는 친구 같은 존재로 변화하고 있다는 웹 검색 결과의 내용처럼 남편은 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 주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